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너무 어수선하죠? 정치 쪽은 뭐 늘 그랬고 연예계도 아주 시끄럽고요. 그런데 큰 산불이 여기저기 곳곳에 터지는 재난까지. 이곳 먼 타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도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었다죠. 저희 부모님도요, 며칠 동안 아침에 일어나시면 뉴스를 틀어두시고 더 큰 인명피해가 없길, 하루빨리 불길이 잡히길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이렇게 큰 재난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많은 사람들은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요. 내가 나눌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많은 기사들에서 가수 누가 얼마 냈다, 배우 누가 얼마 기부를 했다, 연일 기사를 쏟아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 많은데 기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하고요. 또 정말 하기 싫은데 남의 눈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기부를 하는 연예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느 할아버지는 통장에 든 10만 원을 가지고 단체를 찾아와서 기부를 하셨다는 따뜻한 내용의 기사를 보면서 그래, 아직은 좋은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루빨리 피해의 복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새 제가 있는 메릴랜드 이곳은 포근한 봄 날씨가 오는가 하더니 또 며칠 전에는 완전 한여름 날씨로 더워서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올해는 여름이 빨리 오려나 해서 아들의 옷장 정리를 했습니다. 철밖 끼면 옷장 정리를 할 때 계절 옷을 꺼내고 지난 철의 옷들을 정리해 집어 넣어두잖아요. 근데 아이 옷장 정리는 주로 작아진 옷들을 전부 추려내는 작업이에요. 어찌나도 빨리 크는지 작년에 입었던 바지며 티들이 전부 작아져서 매해 철 바뀔 때마다 아이의 작은 옷들은 박스로 채워지고 있어요. 작년부터 그렇게 모아둔 아들의 작아진 옷들이 글쎄 3박스나 되는 거 있죠. 깨끗한 것들은 예쁘게 접어서 차곡차곡 박스에 담았어요. 그리고 한 한인 인터넷 무료 나눔 사이트에 올려놨더니 그날 저녁에 한 할머니가 아이 옷을 직접 픽업하러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빈손으로 오시기 뭐 하셨는지 아주 맛있다고 하시며 돈가스 소스를 한 통 주셨어요. 옷 박스를 슬쩍 열어보시더니 아이 코트 하나를 꺼내서 올겨울 자신 손주한테 입히면 딱 맞겠다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고맙다고 잘 입히겠노라고 기뻐하시면서 옷박스를 싣고 가셨죠. 저도 한때는 형편이 어려울 땐 10불짜리 딸아이 옷 하나를 못 사서 중고 물품 파는 곳에 가서 한 보따리씩 사서 깨끗이 세탁해서 입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성인이 된 딸은 잘 모르는 일이지만 아이 원피스 한 벌에 1불 50씩 주고 사서 입혔었답니다. 그때 제 형편을 생각하면 지금은 누군가에게 아이 옷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게 참 마음이 기뻐져요. 너무 작고 하찮은 것이긴 하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물론 기준은 틀리지만 나를 위해 큰 돈을 쓸 때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작은 거를 베풀었을 때가 더 행복한 이 기분? 아마 느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청취자분들, 기부라는 단어 참 많이 듣고 살죠? 뉴스나 신문을 보다 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부천사, 기부릴레이, 기부행렬 등의 단어예요. 아픈 환자들 돕기, 수재민 돕기, 저소득층 여성과 심장병 어린이 돕기 등 다양한 곳에서 많은 분들이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평소 기부를 하시는 청취자분들은 왜 기부를 하세요? 당연히 우리가 기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예요. 또 어떤 분들은 기부단체, 직장 등의 요청을 받아서 할 때도 있다고 하고요. 기부 요청이 들어오면 정말 거절하기 참 곤란할 때 많거든요. 때로는 개인적 신념이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 기부를 하기도 하고 지역사회나 국가에 기여하고 싶어서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세금 혜택 때문에 기부를 한다는 씁쓸한 이유도 있어요. 기부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가 아닌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1년간 기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6.7%인데 2011년에는 36.4%였어요. 2017년 데이터와 비교해보면 6년 만에 10%가량 줄어든 것인데요. 이처럼 기부 참여율이 점차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가는 자꾸 오르고 먹고 살기 어려워서죠. 내 코가 석잔데 나의 소득의 일부를 나눈다? 어려운 일입니다. 기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를 가장 많이 이야기해요. 그 다음으로는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상황뿐 아니라 기부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도 낮은 기부 참여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돈이 많으면 기부를 많이 할까요? 간혹 부자들은 기부를 함으로써 본인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부를 한다는 것이 뿌듯하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도 합니다. 과시하고 싶은 거죠. 부자들의 기부에는 밝은 측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 부자들이 큰 돈을 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금 감면 때문이죠. 그 혜택이 부유층에 더 크게 되어 있대요. 좀 과장하면 부자들은 세금 낼 돈을 대신 자선 사업에 쓴다고 할 수 있죠. 목적은 불순하다 한들 누군가는 그 기부에 의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의 일이에요. 제가 친구를 사귀고 처음으로 집에 친구를 데려가기로 한 날이었죠. 우리 집에 가서 숙제하고 같이 놀자. 엄마가 떡볶이 해주신다고 했어. 엄마가 해주신 간식을 먹고 친구와 이것저것 하면서 놀았어요. 저녁이 돼갈 무렵 친구는 가야 한다고 갈 준비를 하는데 저희 엄마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제 옷장을 열고 제 코트를 가져와서 그 친구에게 입히는 거예요. 겨울이라 날씨가 추웠는데 아마 그 친구가 얇은 잠바를 입고 있었나 봐요. 저는 어릴 때라 그 친구의 모습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엄마가 그 친구에게 입혀주었던 떡볶이 단추가 있던 초록색 체크무늬 코트는 아주 기억이 잘 나요. 그 옷을 엄마가 친구에게 입혀주면서 날씨가 추운데 이거 입고 가. 이거 윤주한테 금방 작아져서 많이 안 입은 깨끗한 옷이야. 라고 말하며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제 친구한테 제가 좋아하는 코트를 주었답니다. 근데 약간 작아진 옷이었기는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코트가 없어진 건 기분이 안 좋았지만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그 친구에게 했던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커가면서도 그 일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면 엄마의 따뜻함이 저를 미소 짓게 했어요. 큰 것들을 나누진 못해도 저희 엄마는 항상 작은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아오셨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셨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컸기에 저도 작은 나눔들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기부 그러면 꼭 금전적인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요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 기부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먼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물적 나눔 기부가 있죠. 단순하면서도 가장 실용적인 기부입니다. 제가 살던 아틀란타에 호프라는 자선단체가 있었거든요. 그게 가정폭력으로 피해 입은 여성과 아동을 돕는 단체였는데요. 우연하게 그 단체와 인연을 맺은 뒤부터 매달 한 달에 한 번 도네이션 물건들을 픽업하는 트럭이 집 앞까지 왔어요. 그 트럭이 오는 날에 맞춰서 안 쓰는 기부 물건들이나 캔푸드 같은 식료품들을 집 앞에 내다 놓으면 다 수거를 해가는 거죠. 당시는 아들이 많이 어렸기 때문에 계절 바뀔 때마다 작아진 옷들이며 신발들, 아이들 장난감은 또 어떻고요. 아이 키우는 집들은 항상 필요 없어진 아이 물건들로 넘쳐나는데 그렇게 집 앞으로 픽업을 해주러 오면 참 편리했어요. 지금은 도네이션 수집 박스로 직접 가지고 가서 드랍해야 하는 수고가 있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자주 집에 안 쓰는 것들을 모아 도네이션을 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기부 문화가 가장 잘 발달한 국가로 알려져 있어요. 미국 비영리 단체 기빙 USA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인이 기부한 금액은 총 5,571억 6천만 달러로 매년 상승하는 듯해요. 기부 문화는 그 나라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국제사회에서 통하죠. 선진국일수록 다양한 기부 조직들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생활 밀착형 운영으로 오랜 세월 신뢰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나눔 문화가 아직 선진국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OECD 국가들의 기부 참여율과 비교하면 한국은 평균도 못 미치는 전체 국가 중 21위로 완전 하위 수준이에요. 영국 자선지원재단 CAF가 몇 년 전에 발표한 세계 기부 지수에서도 139개국 중 한국은 62위에 머무르고 있어요. 2022년엔 88위, 2023년엔 79위. 참 창피한 수준이죠.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부 문화가 활성화된 이유로 기부금 운용의 투명성, 세제 혜택, 사회적 분위기 등을 꼽는데요. 미국에서는 170개 이상의 비영리 단체 평가기관이 기부금 운용을 감사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있으시죠? 미국의 나눔 문화는 카네기, 록펠러, 빌 게이츠, 워렌 버핏과 같은 부자들이 거액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시민들의 참여를 이어가는 일상의 나눔이 함께합니다. 세계 부호 1, 2위인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은 전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고 어린이부터 저소득층까지 모두가 기부에 참여하면서 한 해 기부액 중 개인 기부액만 무려 80%에 달한다는 사실은 미국의 나눔 문화를 보여주기에 충분해요. 미국의 이러한 나눔 문화는 어린 시절부터 기부 문화를 접하면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생활 습관과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프랑스는 자발적으로 개인이 참여하는 나눔 활동이 많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800개에서 900개가 넘는 나눔 단체가 존재하고 있고 자원봉사자의 수는 프랑스 인구 10%가 넘는 700에서 800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프랑스 사람들은 나눔 문화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영국은 소소하고 행복한 나눔이 활발한 나라 중 하나인데
어린 시절부터 기부와 봉사 교육을 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학교에선 1파운드를 기부하면 자유복을 입고 등교할 수 있는 파자마 데이가 학기마다 한 번씩 있다고 하고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가까이에 학생들과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나눔 장터를 열어 수익금을 자선단체에 전달하기도 한대요. 이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형태의 소소한 기부 경험을 하며 자라기 때문에 영국인들은 자선이나 기부에 대한 단어에 매우 익숙하다고 합니다. 저희 딸이 6살이 되던 해의 생일에 한 흑인 소년의 사진을 딸아이에게 내밀었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라는 나라에 사는 친구야. 사진 뒷장에 그 친구가 쓴 자기소개서를 들여다보더니 엄마, 이 친구도 생일이 나랑 똑같아. 오늘이 생일이네? 하면서 신기해 하더라고요. 저는 6살 딸아이의 생일 선물로 아이와 같은 생년월일을 가진 친구를 선물했어요. 매달 30불의 후원금을 보낼 친구로 딸아이와 같은 생년월일을 가진 아이를 선택했던 거죠. 서로의 편지가 오고 가려면 수개월의 시간이 걸렸었지만 그 후 딸아이도 몇 번 그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기도 했어요. 당시 매달 30불의 후원금이면 그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했었어요. 해외 아동 결연은 해외에서 후원하고 싶은 아동과 1:1 결연을 맺는 기부 방식입니다. 한 달에 일정 금액을 결연 맺은 아동에게 정기 후원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후원하는 아이의 정보를 알 수 있고 후원하는 아이와 편지를 주고받는 등 의미 있는 기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해외 결연 후원금은 후원 아동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후원 아동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지역사회의 자립을 위해 사용이 되는데 마을이나 학교에 도서관을 짓는 교육 지원이나 기초 예방접종과 주기적인 건강검진 등 의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또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생계 지원과 식수 및 위생시설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거죠. 자주 사 마시는 스타벅스 커피 6번만 안 마시면 한 달 후원금을 보낼 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후원이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어린 딸아이에게 나눔이라는 단어를 쉽게 가르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나눔은 꼭 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자신이 잘하는 일로 금전적인 기부가 아니더라도 나의 재능을 기부하는 재능 기부도 있잖아요. 재능 기부는 자신의 능력을 기업이나 이익에 국한해 사용하지 않고 사회에 기부하는 것으로 사람마다 가진 재능도 각기 다른 만큼 재능 기부의 종류도 무궁무진합니다. 먼저 공연 재능 기부가 있죠. 노래나 악기를 다룰 줄 아는 봉사자가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공연하는 방식이에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 봉사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타이핑 봉사부터 미술, 영어, 교과목 등 다양한 멘토링 봉사까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꿈꾸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재능 기부는 시간과 노력,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 기부입니다. 액세서리를 구입하는 것도 기부가 될 수 있어요. 네, 팔찌 기부 아시죠? 기부 팔찌를 구입하면 그 수익금의 일부 혹은 전부가 기부됩니다. 기부 팔찌를 구매하는 것만으로 위안부 문제, 루게릭병 환자, 유기견, 개발도상국,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이 돼요. 수익금 일부 혹은 전부를 기부하는 착한 쇼핑몰도 있는가 하면요. 미국에서도 수많은 자선단체들을 통해 우리는 나눔을 실천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광고 시청으로 하는 기부, 또 헌혈도 기부고요. 크레딧 카드 포인트로 하는 기부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트나 펫샵 등에서 물건 사고 남은 잔돈 기부라든지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일불 기부하는 것들도 아마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아는 지인분이 40년 넘게 산 미국을 떠나 한국에 나가서 살고 계시는데요. 사시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저소득층 자녀와 다문화 가족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걸 나눌 수 있다는 게 이렇게나 행복한 일인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아마도 남은 평생 한국에서 계속 살게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기부의 종류가 이렇게나 많은 것을 보면 기부 방식은 다르지만 나누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 다 같지 않을까요? 워싱턴 윤준의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